자, 장관은 문체부 장관은 김종덕입니다. 그죠? 네. 교문수석은 김상률입니다. 그죠? 네. 자, 이 사람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 보도를 예. 뭐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까? 이 블랙리스트 건입니다. 예. 2014년 6월에 최초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정무수석 비서관일 때입니다. 그러면 정무수석을 기준할 때 제1비서관은 정무비서관이에요. 맞죠? 네. 예. 자, 그 사람도 영장이 청구되고 국민소통비서관도 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무수석 비서관인 조윤선 증인은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물어보신 장관으로 부임된 뒤에 예술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범죄 성립과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법꾸라지가 될 건지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정모 리스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는 것이고, 이 블랙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무려 10,000개 가까이 되는 이 과정에서 조윤선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입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그러면 휘하의 두 비서관들이 김소영 비서관한테 지시해가지고, 김소영 비서관은 문체부에 지시해가지고 이것이 실행되고 집행돼서 예산으로 배제되고, 아까 패럴림픽 얘기했죠.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배제되고, 심지어 상원에서도 배제되는, 표창에서도 배제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실행이 됐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직접 지휘한 것이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오는 겁니다. 2차 대전에서도 나치 정권이 십자가 밟기로 우리 배웠죠, 헌법책에서. 그죠? 네. 양심의 자유를, 예술의 자유를 침범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십자가 밟기를 우리는 헌법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은 과연 진짜 몰랐느냐? 무려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인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무려 10,000명 가까운 이 블랙리스트 건을 몰랐다라고 지금 특검한테 가서 주장을 할 겁니까? 의원님,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영이 어떻게 이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휘하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은 거네요. 조윤선 수석을 그렇습니다. 배제하고. 정무수석실의 일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두 저는 비서관이 전혀 지금 몰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왜 몰라요? 만약에 그 두 분이 자, 만약에 있었으면 오늘 영장이 청구된 김종덕, 김상률, 그리고 신동철, 이 비서, 정관주,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다 지시받아서 실행한 일이다라는 진술이 단 두 줄이라도 있다면 인정하실 겁니까? 저는 특검에서 지금 여러 관여된 인정할 분들의 겁니까? 안 인정할 진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말 제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벌써 특검은 그 진술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이 있었다면. 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검, 저는 모릅니다. 그런 진술이 있는지, 아니요. 그런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진술을 하셨다면 특검은 그 진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저는 정말 그 사실을 몰랐는데 관여되는 분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셨는지는 저는 특검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실장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그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진술에 정무수석은 그러면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직후에 국정조사 또 세월호 특별법, 여기 박영선 그 위원님께서도 야당의 원내대표셨습니다.
국정조사 받았고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조직법 그리고 또 예결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윤의 문건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당과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정무수석의 일입니다. 네. 하루에도 전화를 2시간, 3시간, 자, 어떤 때는 답변 4시간씩 이제 종료해 해야 되는 주십시오. 그런 일인데 제가 정무수석의 일이 아닌데도 정무수석실 일이 아닌데 이걸 왜 저한 비례대표 박홍기 초선으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저는 정말 그 사실을 몰랐는데 관여되는 분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셨는지는 저는 특검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실장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그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진술에 조윤선 정무수석은 그러면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책임하잖아? 의원님,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직후에 국정조사 또 세월호 특별법 여기 박영선 그 의원님께서도 야당의 원내대표셨습니다. 국정조사 받았고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조직법 그리고 또 예결위와 국정감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법꾸라지가 될 건지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정모 리스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는 것이고 이 블랙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무려 10,000개 가까이 되는 이 과정에서 조윤선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입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그러면 휘하의 두 비서관들이 김소영 비서관한테 지시해가지고 김소영 비서관은 문체부에 지시해가지고 이것이 실행되고 집행돼서 예산으로 배제되고 아까 패럴림픽 얘기했죠.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배제되고 심지어 상원에서도 배제되는 표창에서도 배제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수석을 맞습니다. 배제하고 정무수석실의 일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두 저는 전혀 비서관이 지금 몰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왜 이유를 왜 몰라요? 만약에 그 두 분이 자, 만약에 관여했었으면 오늘 영장이 청구된 김종덕, 김상률 그리고 신동철 이 비서 정관주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다 지시받아서 실행한 일이다라는 진술이 단 두 줄이라도 있다면 인정하실 겁니까? 저는 특검에서 지금 여러 관여된 인정할 분들의 겁니까? 안 인정할 겁니까? 진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말 제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벌써 특검은 그 진술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이 있었다면 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검 저는 모릅니다. 그런 진술이 있는지 아니요. 그런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진술을 하셨다면 특검은 그 진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장관은 문체부 장관은 김종덕입니다. 그죠? 네. 교문수석은 김상률입니다. 그죠? 네. 자, 이 사람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 보도를 예. 뭐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까? 이 블랙리스트 건입니다. 예. 2014년 6월에 최초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정무수석 비서관일 때입니다. 그러면 정무수석을 기준으로 할 때 제1비서관은 정무비서관이에요. 맞죠? 네. 예. 자, 그 사람도 영장이 청구되고 국민소통비서관도 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무수석 비서관인 조윤선 증인은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물어보신 장관으로 부임된 뒤에 예술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범죄 성립과는 만들어졌고 실행이 됐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직접 지휘한 것이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오는 겁니다. 2차 대전에서도 나치 정권이 십자가 밟기로 우리 배웠죠, 헌법책에서. 그죠? 네. 양심의 자유를, 예술의 자유를 침범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십자가 밟기를 우리는 헌법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은 과연 진짜 몰랐느냐? 무려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인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무려 10,000명 가까운 이 블랙리스트 건을 몰랐다라고 지금 특검한테 가서 주장을 할 겁니까? 의원님,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영이 어떻게 이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휘하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은 거네요. 조윤선 십자가 밟기를 우리는 헌법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은 과연 진짜 몰랐느냐? 무려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인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무려 10,000명 가까운 이 블랙리스트 건을 몰랐다라고 지금 특검한테 가서 주장을 할 겁니까? 의원님,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영이 어떻게 이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휘하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네, 예. 자, 그 사람도 영장이 청구되고 국민소통비서관도 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무수석 비서관인 조윤선 증인은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물어보신 장관으로 부임된 뒤에 예술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범죄 성립과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법꾸라지가 될 건지 아닌지의 문제가 됩니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2014년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배제되고 심지어 상원에서도 배제되는, 표창에서도 배제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실행이 됐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직접 지휘한 것이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오는 겁니다. 2차 대전에서도 나치 정권이 십자가 밟기로 우리 배웠죠, 헌법책에서. 그죠? 네. 양심의 자유를, 예술의 자유를 침범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6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정모 리스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는 것이고, 이 블랙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무려 10,000개 가까이 되는 이 과정에서 조윤선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입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그러면 휘하의 두 비서관들이 김소영 비서관한테 지시해가지고, 김소영 비서관은 문체부에 지시해가지고 이것이 실행되고 집행돼서 예산으로 배제되고, 아까 패럴림픽 얘기했죠. 자, 장관은 문체부 장관은 김종덕입니다. 그죠? 네. 교문수석은 김상률입니다. 그죠? 네. 자, 이 사람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 보도를 뭐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까? 이 블랙리스트 건입니다. 예. 2014년 6월에 최초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정무수석 비서관일 때입니다. 그러면 정무수석을 기준으로 할 때 제1비서관은 정무비서